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제 다행인 소식이죠. 이 이야기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8.88%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GDP와 그 노동시장에 관한 그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가 이제 좋은 지표들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올릴 우려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여기 이제 오너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마이너스 8.88%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주봉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래프상에서 이 주봉을 보게 되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즉, 125.35는 2020년 중반이죠. 이때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그 초기인데요. 그때의 주가로 이제 되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 주가를 모두 이제 반납을 하고 그 시기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이 MDD 값을 살펴보면 이제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나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MDD인데요. 마이너스 50%까지 이제 떨어진 때가 과거에 이제 세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 2019년 중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60%를 넘어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져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 하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MDD 값으로만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지금이 가장 투자가 이제 힘들 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O 리스크에 관해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 테슬라와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테슬라를 그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트윗을 올렸다가 이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사장직에서 그 물러나게 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18년에 계속해서 그 생산 지역에 빠지게 되죠. 원하는 만큼 생산이 대량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 대마초를 피우고 위스키를 마시는 이런 모습이 또 공개가 되면서 기업을 뒤흔드는 CEO 리스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당시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15년 동안이나 흑자가 없었는데 그 재무구조가 이미 불량 기업 수준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원가를 낮춤으로써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그 부족한 비용,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테슬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오너 리스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폭락하고 빨리 트위터의 새 CEO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 점유율도 그 22%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이제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은 좀 떨어졌고, 이제 BYD는 싼 이 차를,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율이 좀 높아졌고요. 이 현대차 그룹은 살짝 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이제 와서 그 트위터의 그 비용을 절감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그 현금 흐름상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이 비용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개편을 해가지고 그 현금 흐름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을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세션의 기한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리세션에 진입을 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18개월에서 24개월간은 테슬라 주식을 더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2025년까지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주식을 팔았던 거는 아주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25년까지 주식 매도가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말이 좀 사실이고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다 팔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도 이런 걸 의식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자연스러운 경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으며 솔직히 우리는 경기 침체 기한이 지났다. 이 말은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황이었죠. 한 10년간의 이제 호황을 마치고, 이 호황 사이클이 이제 지나고 이제 경기 침체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의미 있는 경기 침체가 없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을 조금 이제 좀 완곡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같은 말이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론 사이클상 그 10년 사이클, 뭐 30년 사이클, 50년 사이클, 뭐 경제학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9년 이후에 의미 있는 경기 침체가 없었다는 건 충격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리세션이 올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든 그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지금 가장 이제 신난 사람들은 테슬라의 공매도를 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공매도 세력이 얼마 전에는 16조 원 정도, 15조 원 정도 이렇게 이익을 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가가 더 폭락을 하면서 20조 원 가까이 이제 수익을 안겨줬다. 근데 이 수익을 안겨준 것이 바로 머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공매도 세력이 한번 여기 테슬라에 이제 붙었다가 이제 크게 그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전환이 되면서 이 공매도 세력이 이제 크게 혼을 나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천슬라의 기록을 쓴 2020년은 머스크에게 복수의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세력한테 이제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공매도 투자자들은 38조 원의 손해를 받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1년간 60% 넘게 폭락하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20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 38조 원의 손해를 봤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물론 지금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지금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그 20조 원 가까운 이익을 지금 냈다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 가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이 오너 리스크, CEO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보여준 그 일론 머스크의 불안한 리더십, 충동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행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 다음에 광고주와 이용자들이 그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비판적인 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것은 SNS 사유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안전을 좀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정을 이제 정지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맞는데요. 또 이것을 갖다가 SNS 사유화를 시켰다라고 또 비판을 하게 되니까 또 이것도 또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부분이긴 한데, 여튼 그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운 거,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하락의 또 가장 그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매도가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을 다 틀렸다고 지금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스크는 트위터의 늪에 빠진 채 밉상 CEO가 되어가는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참, 네. 아무튼 그래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요즘에 좀 참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바로 그 테슬라의 가치 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이 테슬라의 그 펀더멘탈은 점점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FSD의 완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에서 그 와이드 릴리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생산 부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진율이 높게 나옵니다. 기가프레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퀄리티는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이런 어떤 생산 혁명을 보면서 제조 혁명을 보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도 그 성장률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죠. 그런데 CEO가 이렇게 지금 CEO 리스크를 보여주고 하니까 지금 이 가치를 어떻게 상정을 해야 되는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머스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테슬라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 등 테슬라가 부딪힌 난관은 결국 머스크가 뚫어내야 하는 숙제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또 개인적인 것들을 좀 건드리는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좀 겪고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좀 개인의 어려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계속해서 이제 CEO 리스크가 부각되고 커뮤니케이션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면서 저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좀 이런 면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회생활이라든지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일론 머스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밝혀준 거는 그 좋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고 투자 시장을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이 시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늦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앞선 영상에서 제가 2023년에 경기 침체가 그 연착륙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어찌됐든 연준이 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 경기를 연착륙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매출도 그만큼 빨리 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의 현금 흐름이 그 내년에는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갈 길이 뭡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엔비디 값이 지금 마이너스 7%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부터 200%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 전고점에 이제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테슬라가 그 매년 50% 성장이라고 하는 거 내년에 조금 경기 침체가 예견되기 때문에 50%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50%에 얼마나 가깝게 근접해서 성장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이 트위터의 새로운 CEO가 되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이 꼭 지켜지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도 연착륙으로 간다면은 테슬라 주가도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이 테슬라의 그 메가팩 배터리가 2024년 3분기까지 다 팔렸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것은 2024년 그 3분기, 4분기에 이제 나갈 물량을 지금부터는 이제 주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 메가팩은 2024년 3분기까지 다 솔드아웃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 수요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메가팩을 생산하기 위한 이 시설이 또 더 확충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이 주문하는 그 사이트에 가 보게 되면은 2024년 그 3월까지 그죠? 지금 딜리버리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요가 이때까지 꽉 찬 거죠. 다 풀로 생산을 해도 이때까지는 지금 다 주문이 마감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는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작년에 특히 이제 텍사스에서 그 한파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지금 한파가 체감 영하 59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협하는 추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최악의 한파가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전기를 공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인들은 스스로 이제 살아가도록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할수록 그 테슬라의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그 테슬라에 있어서 더 이제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가 스스로 이제 그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해서 이것으로 다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함으로써 또 수익을 이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마진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점점 더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 주식이 그 엔비디 값으로 마이너스 7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좀 일론 머스크가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위에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CEO 리스크를 줄이는데 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그 한 이야기들 있죠.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고 그 다음에 내년에 트위터의 그 현금 흐름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내년에 경기 침체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테슬라의 그 매출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이제 노력을 하고 지금 에너지 사업 분야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런 점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면은 가시화 된다면은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됐을 때 테슬라의 주가 회복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